인류는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늘었고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래 살게 됐는데 삶이 더 건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느냐로요. 과학은 인간의 자연 수명을 약 120세로 봅니다. 세포 분열의 횟수, 텔로미어의 길이, 유전자 손상의 축적. 숫자로 보면 꽤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데 누군가는 70대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90대에도 활기차게 살아가요. 생물학적 조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현대과학은 그 핵심 원인으로 감정과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만성적인 분노, 불안, 억눌린 감정들. 이것들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계와 면역계를 타고 흘러 몸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모시킵니다. 동양의학은 이걸 오래전부터 말해왔어요. 생명은 정, 기, 신의 흐름이고 감정이 흔들릴수록 생명은 빠르게 마른다고요. 결국 질문이 다시 바뀝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얼마나 덜 소모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로요. 그럼 명상이나 수행을 하면 정말 몸이 달라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알겠는데 수명까지 바뀐다고요? 현대 신경과학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꾸준히 명상과 호흡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보면 실제로 변화가 생겨요.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흥분이 줄어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강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덜 흥분하고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요. 수행은 이 흐름을 뒤집어 놓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몸은 방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돼요.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이 훈련되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고요. 수행은 병을 고치는 마법이 아닙니다. 병이 머물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개인의 노력 문제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넓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속도로 살고 어떤 감정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지는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경쟁, 성과, 효율, 속도. 이게 삶의 기준이 된 세상에서 신경계는 늘 긴장 상태고 몸은 회복할 틈을 잃어요. 철학자 한병철은 이 시대를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누군가가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소진된다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열심히 관리해도 장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힘겨운 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명은 인간을 빨리 늙게 만들고 어떤 문명은 인간을 오래 살게 합니다. 장수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명 속에서 살아가느냐를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래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깊이 살아있는 삶의 결과로 장수가 따라오는 것. 억지로 시간을 늘리려 할수록 삶은 오히려 얕아지고 삶의 중심을 되찾을수록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건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래 살지만 소모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생명이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깊이 살아있는 인간의 시대일 겁니다. 그 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열려 있습니다.